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이동중학교 정보교사 양채윤이라고 합니다. 에듀톤 대회의 첫 회 대상팀 멘토교사이자 매년 멘토교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예비교사님들의 수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저도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함께 배우면서 더 성장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 매년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듀톤 대회는 예선대회 5월에서 6월과 부트캠프 7월에서 9월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선대회에서 예비교사들의 1차시 분량의 지도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 한 차시가 아닌 전체 차시를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본 후 수상작 사례를 통해서 한 차시 한 차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예비교사님들도 현재 교과 교육론을 열심히 배우고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얻은 작성 요령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이라고도 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도 하는 수업 계획서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나 가이드라인으로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포함한 수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 계획서는 교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업 계획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등 누구나 읽어도 한눈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거나 막 전문적이어 보이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봐도 이 수업이 끝나면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명확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전문적이고 본질에 집중한 지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업 계획서 작성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시다 보면 멋진 수업 계획서가 완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목표 설정입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 전에 반드시 수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과 역량을 배울 것인지 교사 스스로부터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의해야만 방향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수업의 전체적인 나무와 숲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학습 자원을 활용해서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업 계획은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 대한 구성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각 활동의 목표와 수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차시의 목표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활동의 개수를 정해서 목표가 하나이지만 활동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목표가 두 개이지만 한 목표는 활동 한 개, 한 목표는 활동 두 개,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활동의 개수를 정해서 자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교과서, 교사용 참고서, 영상, 식욕 자료, 활동지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자료를 선별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교과서, 참고서, 영상, 시각자료, 활동지 등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2번과 3번을 번갈아 하면서 같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부분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번갈아서 하고, 동기유발에서 수업 자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장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고 1시간 동안의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걸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참여할 활동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로는 토론, 토의, 실험, 문제 해결, 그룹 활동 등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학습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학습이 2차 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둠 활동이 2차 시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수준별 학습, 토론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 수업 활동에 할당되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학생들마다 수준의 차이가 발생도 하고 많은 변수가 있어서 수준별 학습을 위한 과제를 준비를 하거나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짝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옆 친구를 도와주며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잘하는 친구보다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순회하며 모두가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지도하는 편인데, 시간을 넉넉히 두고 수준별 과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옆 친구를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업 시간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에 따라 수업을 보조하는 자료나 도구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포스트잇과 매직과 같은 발표 도구가 될 수도 있겠고, 피지컬 단원은 교구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는지 세세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일곱 번째, 위의 과정을 토대로 수업 지도안을 드디어 작성을 합니다. 수업 계획, 자료, 수업 활동, 평가 방법, 시간 관리, 추가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수업 계획서는 선생님만을 위한 가이드가 절대 아니라 반드시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학교 환경, 학습자에 맞는 재구성한 수업 지도안이 완성됩니다. 수업 계획서는 한 차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보통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5차시에서 7차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수업 1시수인 학교는 5주에서 7주, 2시수인 학교는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도 높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려면 전체 차시 구성을 탄탄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5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의 구조화 수업을 진행해서 수행평가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첫째, 어떤 플랫폼으로 수행평가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개인으로 할 것인지 모둠으로 진행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야 하고, 또 이제 모둠으로 한다면 어떻게 무임승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모둠당 잘하는 친구들 배치하는 등 그러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인지, 학생들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만 몇 주간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정말 가능한지를 생각해서 보완점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지,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플랫폼 사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론 과감하게 바꾸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 요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평가 요소는 내용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요소를 잘 골랐는지. 둘째, 팀워크가 좋았는지. 셋째, 논리적으로 발표하였는지. 넷째,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었는지. 다섯째, 모두먼 전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기한을 잘 지켰는지. 일곱 번째, 결과물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내용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유의미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 협업 능력, 수집 및 관리 능력, 컴퓨팅 사고력 등등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5개까지, 평가까지 5가지를 잘 생각해서 전체 차시를 구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전체 차시를 다음과 같이 저는 보통 구성을 하는데요. 1차시는 개념 소개를 하고 프로젝트를 소개를 합니다. 2차시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3차 시에는 프로젝트 안내 및 방법을 설명하고 4차 시에서 5차 시는 본격적인 모둠 활동을 진행합니다. 6차 시는 중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7차 시는 최종 발표와 교사 평가, 동료 및 자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에듀톤 대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시를 조금씩 섞어서 하나의 멋진 수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시 구성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한 차시 한 차시의 수업 계획서 작성을 해볼 건데 100마디 말보다 예시 하나를 보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수상작 사례를 보면서 도입, 전개, 정리, 각각 단계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회 에듀톤 대상팀 컴퓨토피아 팀의 수업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언택트 시대, 줌, 온라인 수업 등등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맨 첫 장에 나오는 개요의 교육 프로그램 설명이나 학습 목표랑 관련 교과, 준비물 등등은 수업 계획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훨씬 빠르고 완성도 있게 개요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차시 구성은 좀 전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구성하시면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그 수업을 성공적으로 참여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마지막 프로젝트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지를 시킨 다음에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 유발인데요.
동기 유발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예시나 경험담을 들려주어서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 등 시청각 자료나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면 충분히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찾거나 개발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시 수업에서 다룰 학습 과제와 관련이 있는 전차시의 학습 경험들을 활성시키거나 재생시켜주는 일도 도입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수학습과 현재 학습해야 할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면 새로운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개 단계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로서 학습 과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을 해서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내용의 안내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양으로 묶은 활동들을 안내해 줍니다. 주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활동, 협동학습 방법 안내부터 협동학습까지 하는 활동 등등 여러 개의 활동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자료의 제시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 플랫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시를 할 때는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고려를 잘 해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내용의 특성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시 유의사항에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순회를 하며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모두먼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수준별 과제를 부과하거나 서로를 가르치도록 하여서 동료 학습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 단계의 시간 비중은 한 차시에 60에서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고, 활동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너무 어렵다 싶으면 탐색, 해석, 응용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누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요약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습자가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를 평가함으로써 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요소들이 수업 계획서 안에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 제시 및 차시 예고입니다. 수업 시간 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학습 내용이나 학습자가 더 알고 싶어하는 주제에 관한 보충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학습의 계열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나 주제를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관련을 지어서 제시를 하고,
차시 수업에 대한 준비와 기대 효과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와 활동지, 평가지 사례입니다. 참고하여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고 왔는데요. 2022년 작년 에듀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안동대학교 컴퓨터팀 수업계획서입니다. 이때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제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이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톤과 같은 수업 시연 대회에 참가하면서 교사로서의 준비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너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비교사로서의 힘든 수간도 있고 많은 시련이 닥칠 수 있지만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서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그 값진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데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서 항상 응원하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